안녕하세요, 비고입니다. 오늘 피커카드 리딩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변혁에 대한 사전 징후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설명이 좀 길 것 같아서 인트로는 좀 짧아야 되겠죠. 이 설명이 좀 길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 어떤 리딩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변혁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을 때 사전 징후를 겪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전 징후 없이 들이닥치는 대변혁은 조금은 없고요. 크고 작은 어떤 대변혁을 징후하는 사전 징후가 있게 마련인데, 이게 뭐 타의적일 수도 있고요, 자의적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의식의 흐름에 대한 어떤 자극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전 징후를 맞닥뜨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 인생의 대변혁이 다가오고 있구나를 예측하실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언제 대변혁이 다가오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이 사전 징후를 불러드리는 것도 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죠. 사전 징후에 대해서 내가 감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전 징후에 대해서 불러드려야 되겠죠. 털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대변혁을 맞이한다,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털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쩌면 일종의 묘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전 징후를 일부러 내가 불러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대변혁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리딩이고요. 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대변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표현에 관련한 대변혁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표현이라는 것은 그럼 또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뭐 갑자기 예뻐진다든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추앙해 준다든가, 이 표현이죠, 다. 내지는 돈을 쓴다든가, 돈이 많아져서 돈을 쓴다든가, 이거 표현이죠.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겠죠. 내지는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들, 그 행위에 대한 표현이겠죠. 나의 커리어에 대한 표현이겠죠. 이런 어떤 표현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오라, 이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발산하는 그 바이브레이션 자체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시대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 변혁이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 가장 좋은 표현, 설명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바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그룹 1번이고요.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선택카드 선택시 큰 쉼호과 함께 사전 징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살짝 떠올려 보시면서 그게 사전 징후였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면서 선택카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내지는 눈에 쏙 들어오는 카드, 나한테 좋은 메시지를 줄 것 같은 카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룹분들은 제가 해당 리딩 시간대를 하단에 적어두었으니까요. 선택카드 선택이 끝나셨다면 해당 리딩 시간대로 바로 가셔서 리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변화, 그 인생의 변화를 겪기 직전에 어떤 사전 징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어떤 사전 징후가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변화에 대한 것도 메시지가 나온다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볼까요? 그룹 1번 분들 어떤 사전 징후를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되는지, 맛보게 되는지, 느끼게 되는지, 알아차리게 되는지, 변화가 다가오고 있구나,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구나 라고 느끼시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변화는요, 여러분들 인류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의 어떤 끝점은 뭔지를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룹 1번 분들.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 능히 그게 가능하신 분 같은데, 여러분들 그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내가 자각하는 거, 알아차리는 거. 이거 인생에서 여러 번 맛보실 수 있어요.
각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변화는 오죠. 각성을 하게 되면은 뭔가 어떤 변화라도 와요. 뭐 예뻐지기라도 하던가 잘생겨지는 변화라도 맛보실 수 있어요. 그 변화라는 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들이닥쳐가지고 나한테 어떤 식으로 모양새를 바꿔놓는지, 이 내 모양새를 바꿔놓는지는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의식의 어떤 변화는 반드시 느껴져요. 그리고 이 다른 변화, 앞으로 인생에서 계속 맛보실 수 있는 변화, 사전 징후만 느껴서 그것을 잡기만 한다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느끼시는 변화는 모양새의 변화든 내지는 표면적인 변화든 의식의 변화든 사회적인 입지의 변화든 내지는 지능, 머리, 지능의 변화든 내지는 어떤 종교적인 변화도 맛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이 한 번은 오지는 않는다고요. 과거에도 왔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진하는 것들이 본인의 어떤 계산된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오신 것처럼 느껴져요. 훌륭하세요. 이 부분은요. 칭찬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계산법을 인해서 지금까지 훌륭하게 지금 삶을 잘 영위하고 계시는데 이게 조금은 뭔가 쳇바퀴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내지는 고정되어 있다? 뭔가 나는 고정된 에너지는 아니고 위인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일생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을 그려놓은 어떤 컨텐츠를 봤을 땐 나도 저 정도의 어떤 변화나 혁신, 이게 사회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본인 말고 이제 사회에 이렇게 뭔가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천부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나는 그런 어떤 재능이 변화나 물꼬를 튀거나 사회의 흐름이나 현상을 바꾸는 내지는 사회의 파장을 일으키는 내지는 내 주변의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천이나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인데 어쩌면 회사 안에서의 어떤 똑똑이든가 동네 안에서의 어떤 천재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건 이제 노노죠. 이제 더 이상. 뭔가 이게 확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확장성이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어떤 확장성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화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오긴 오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근데 뭘 꼭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 변화와 함께 느끼세요. 이걸 누가 이렇게 정해주거나 내지는 뭔가 미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 응당 여러분들이 그냥 그 변화란 것 자체는 우리가 그냥 그 길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변화겠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억지로 바뀌어야 된다면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change랑 different랑 그래서 단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different, 내가 달라지는 것 뿐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뭘로 바뀌냐면 약간 인류애가 많이 느껴져요. 말씀드렸나요? 인류애를 많이 느끼시게 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공학적으로 굉장한 인류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시장을 본다든가 전체 어떤 공동체적인 집단을 본다든가 시장을 본다든가 내지는 우리 업계 전체를 보는 어떤 시선이 달라지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능 내지는 지적인 소양들, 여러분들이 계산적으로 공학적으로 지금까지 설계해서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번영을 맛보시게 되고 그 전에 그걸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주는 게 느껴져요. 뭐 돈 받고 팔 수도 있겠지만 주든가 돈 받고 팔든가 내지는 그 의미를 확립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발견되는 거겠죠. 사회 안에서. 이런 여러분들의 변화를 꿈꾸신다면 단순히 그거를 소위 얘기하는 직위의 변화, 상승, 팽창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위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궁극에는요. 그걸 광폭으로 쳐다보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인류적인 가치가 달라지는 것 뿐이겠죠. 넓게 생각하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주 멀리 생각하는 거냐? 그럴 수도 있고요. 전 지구상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거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광폭의 마음이냐? 그럴 수도 있고요. 내지는 시장을 바라보는 마음, 넓디 넓은 시장을 바라보는 마음, 5대양 6계주를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지금 꿈꾸지 아니하신다면, 일본 분들 중에 이런 부분을 꿈꾸지 아니한다면요. 결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 리딩 시점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변화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속이 좁아서 내지는 여러분들만 생각해서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만의 어떤 4차원적인 공학적인 논리가 있으니까 그게 니네들은 몰라. 나만 알아.
라고 했다면 어쩌면 이건 링크가 이제는 걸리는 거겠죠. 링크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저한테는 어떤 치유책이나 어떤 이렇게 뭔가 마사지가 많이 느껴져요. 이게 더 이상 이제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뭔가 커뮤니케이션, 이제 은유적인 표현은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내지는 어떤 철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내지는 어떤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았다면, 못 알아들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못 알아들었다면, 어쩌면 어떤 이 변화를 겪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흡사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할 수 있는, 그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내지는 모든 사람들의 어젠다에 꼭 들어맞는, 마음에 콕 박히는 어떤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제일 저한테는 많이 느껴져요. 설득력이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설득만 하면 뭐예요? 그 안에 어젠다가 있어야 되겠죠. 담론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뭔가 그룹이 있는데 그 어떤 특정 목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그들 마음을 끌어내야 되겠죠. 어떤 담론을 던져줘야 되겠죠. 그 담론을 던져줬을 때 여러분들이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그들한테도 어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공학적인 지능에서도 링크가 걸려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물건을 개발했다고 칩시다. 새로운 상품이야. 이게 없었어. 그런 컨셉도 없어. 이게 왜 필요한지도 몰라. TV가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왜 필요한 물건인지는 몰라. 편리하긴 하고 값도 비싼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 상품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다 막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담론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이게 거대 담론 문제니까 내가 뭐 정치할 것도 아닌데 무슨 거대 담론, 뭐 철학자 할 것도 아닌데 거대 담론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있죠. 뭔가요? 여러분들이 뭔가 집중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데 있었을 때 조금은 다른 어떤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붕하고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안경을 끼고 쳐다보면 좀 더 어필이 될 거라고. 지금은요, 여러분들은 마음만 앞서가고 뜨겁고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왜 못 알아주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되고 단절되어 있는 거, 내지는 결이 맞지 않는 거, 내지는 뭔지 모르겠다? 계산법이 맞지 않아? 우리들 계산법이 맞지 않아? 내지는 사회가 아직 받아들일 수는 없어? 저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의 의견 자체가 들을 가치가 없어?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답답하셨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뛰어넘는 걸 느껴져요. 사전징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전징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나쁘지 않게 그대로 여러분들 그 자체를 고유성을 유지해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평가들, 여러분들의 사회적 위치는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지냐면 여러분들 내면에서 밸런스가 상당히 깨져버려요. 혼란스러워요. 뭔지 모르는 거 있죠. 그전에는 내가 예를 들자면 머릿속에서 팍팍팍팍 튀어나왔었던 어떤 정답들, 나다운 정답들, 내가 생각한 최고의 정답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그게 안 느껴져. 뭔가 주저해. 밸런스가 깨진 것 같아. 내가 뭘 하는데 뭔가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 뭔가가 나한테 발목을 잡는다든가. 또한 지금 제일 많이 느껴지는 거는요. 이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끼고 있었던 어떤 사랑이라는 것과 애정이란 감정들, 내지는 관계성이라는 감정들, 내지는 여러분들이 그들은 나를 항상 그렇게 대해주고 뭐 차갑게 대해주든 잘 대해주든 어떤 식으로도 잘 대해줬던 사람들이 있건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건만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 실제로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등을 돌리는 게 뭔가 여러분들 편에 대어주지 않든가, 내지는 떠난다든가, 내지는 여러분들이 그들과 더 이상 차게 안 느껴져.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든가, 내지는 그들의 관심사에 더 이상 내가 관심이 없어졌어.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들어줄 만은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들어줄 필요성도 못 느껴. 모르겠어. 라고 느껴 하시는 게 가장 사전 징후에 가까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번 고민이 될 때 여러 가지 증세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온 어떤 길들,
내지는 여러분들의 계산법들, 공학적인 계산법들, 내지는 가치들, 내지는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 하던가 과거에 했었던 것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공포심이나 예를 들면 주저함이 있든가 내지는 실제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어디선가는 지구상에서 어디선가는 전쟁이 나오고 있죠. 항상 지구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기아에 힘들어하고 있죠. 또 항상 어디선가는 경제적인 위험이 있죠. 뭐 베네수엘라든가. 그리고 그게 산불처럼 번져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각국의 내지는 주변에 도처에 깔려있는 위험 요소들 있죠. 그게 너무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가까이 느껴지는 거 있죠. 내일이라도 난리 날 것 같이. 한쪽에서 뭔가 전쟁이 나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연쇄적으로 도산을 할 거야.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든가 내지는 내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거야. 내지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내가 이 상황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후나 내지는 환경 오염이든지 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생명이나 안락함들, 풍요로움들을 위협하는 건 많죠. 예를 들면 식량 위기도 있을 거고요. 제가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그게 가장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천 소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안락함과 내 방향성에 대해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집 안에도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식구를 내가 뭔가 돌봐야 된다든가 내지는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인데 이 사람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은 내가 끌고 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혼자 굉장히 그러니까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까지 내가 돌봐야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밤잠을 설친다든가 내지는 그게 아픔인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내지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든가 이건 지금 그룹 1번 분들 중에 뭐 다 떠난다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시그널을 자꾸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떠난다면 지금 이 리딩에서 그 사람이 떠난다라고 예측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그널도 올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떠났는지.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그 사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 사람이 떠난 이유에 대해서 나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지. 나의 공학적인 생각에 힘입어가지고 내가 변화를 겪게 되었을 때 가장 초근접으로 내가 이 변화에 대해서 맛보고 주동자가 돼. 이 변화를 일으키는 주동자. 내가 원천 소스가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내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내지는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환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적극적인 치열이든지 내가 응원단장인지 아닐 수가 있으니까 가는 것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건 너나 해. 난 그런 거 할 수 없어. 나는 너 만나가지고 편하게 있으려고 그냥 온 건데 네가 뭔가 지금 봤을 때는 쓰나미를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뭔가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난 그건 용납 못해. 그거는 혼자 해. 난 더 편한 데 찾아갈게 라고 했을 때는 어쩌면 그게 이 사람은 그냥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냥 치워버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냥 자기 발로 갈 수도 있다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그널들도 여러분들이 이게 나한테 운명적으로 누군가가 왔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떠나버리고 냉정하게 떠나버린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여러분들이 변화의 사전징후를 못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사전징후가 뭐냐라면은 뭔가 밸런스가 깨지는 일이 생겨요. 내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져요. 밸런스가 깨졌다. 세계 각국에서 전쟁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게 공포심으로 느껴진다든가 굉장히 그게 어떻게 인류가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들, 지역사회가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들, 내가 내 힘으로도 해소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도리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기력감들, 공포심들,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무슨 신호탄인지 내가 투자한 어떤 투자 원금이 날아가는 이게 무슨 신호탄인지 이게 신호탄이라면 다음 스텝은 더 무엇인지 하는 무한한 공포심들. 하지만 떠날 때가 된 것에 대해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사회로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내지는 내가 지금 밸런스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 밸런스가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더 생성시켜낼 수 있는지 내 심상은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는지를 불편하시겠지만요.
그리고 좀 그게 어쩌면 무책임하겠지만요. 그게 왜 내가 믿고 가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지도 자각하시게 돼요. 왜 내가 그걸 믿으면 안 됐었는지. 불편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똑똑이,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공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자질이 있거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성에 넘쳐 흐르는 생각이었거든. 공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맞는 생각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굉장히 계산법적으로도 맞는 생각인데, 왜 지금은 이렇게 내가 불편한 생각을 해내면서까지도 왜 그게 갑자기 이게 상황이 불편한데도 반어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 나는 왜 이 상황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어쩌면 내지는 내가 믿고 있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믿고 있는 게 이제 뭐 종교처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정해놓는 거 있잖아요. 정부는 뭐 국민을 보호할 것이고 꼭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면 철석같이 근데 믿죠.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것이다. 철석같이 믿죠. 믿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정부는 보호하지 않죠. 정부가 보호해 주진 않죠. 지금 반사회적인 말을 예를 들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게 있어요. 뭔가는 생명을 반드시 구해주겠지. 누군가는 생명을 반드시 구해주겠지. 어떤 집단은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겠지 하지만 지켜주지 않을 때가 있죠. 은행이 먹고 튈 때가 있죠. 투자처가 먹고 튈 때가 있죠.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게 내가 믿는 것들이 있죠. 그런 어떤. 내가 그들의 책임, 내지는 그들을 신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신임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가지시게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신임, 내지는 이게 믿고 안 믿고는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것들을 다시 선보여야 되겠다. 내가 지금 변화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설파하는 것들, 내지는 그 담론 자체가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지금까지 예를 들면 뭐 땡땡 부장이나 누가 얘기하는 거는 다 이제는 헛소리였거든. 내가 들었을 때 헛소리였는데 그전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연결고리나 어떤 중화될 수 있는 어떤 촉매제 같은 거죠. 촉매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설득력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그거를 설득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솔루션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성숙해지지 않아가지고 충분히 파장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냥 파도였던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파장을 일으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또 느껴진 게 뭐냐면, 좀 아니라거나 애송이 같다든가, 내지는 폭력적이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손절도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애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끝까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뭔가 건성건성 뭔가 들었고, 건성건성 판단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많죠. 예를 들자면 뭐 트롤 같은 거겠죠. 이게 뭔가 반추하고 있는 것이나 어떤 자기가 어떤 거대 담론도 있지 않은데, 흡사, 남의 담론 같은 것에는 굉장히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됐어! 라고 하는. 너나 잘해라고 하는. 일종의 뭔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던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트롤 같이 뭔가 실속이 없거나 내지는 평가절하하는 거겠죠. 이유도 없이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는 그러면 그렇게 성숙한 인간인가, 한 인간으로서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리.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조화나 이런 걸 꿈꾸지는 않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봤을 때는요. 편먹기, 뭔가 자기들끼리 편먹는 거, 이런 것들 있죠. 뭐 내가 지금 나랑 말이 잘 통하니까 나의 인격에, 내 보잘것없는 인격인데 그 인격에 딱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여서 뭘 한다든가, 뭐 정당을 만든다든가, 뭐 집단을 만든다든가, 종교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손절도 많이 느껴져요. 그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었겠죠. 내가 필요할 때는 뭔가 표를 줄 수 있으니까, 내지는 뭔가 힘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어떤 집단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집단의 어떤 안일함들, 내지는 뭔가 폭력성이나 이런 건 안 느껴지는데, 뭔가 이들이 생각하는 유치함이겠죠. 유치하던가, 내지는 뭔가 내일만 생각한다든가,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할 때 내일만 생각한다든가 하는 것들.
1년 뒤, 2년 뒤를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의 어떤 손절이 많이 느껴져요. 됐어.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뭔 줄 몰랐는데 이제는 나는 알 것 같아라 하는 것들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그 잿더미에서 뭔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그 사전 징후들 같은 거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올 것 같은 느낌, 세계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 뭐 외계인이 침공해가지고 지구가 망할 것 같은 느낌들, 전 세계 경제가 절단날 것 같은 어떤 위기감들, 무서움들, 공포심들, 근거가 없진 않지만 그걸 또 근거라고 대기하는 굉장히 아직은 이른? 뭔가 여러분들 밸런스를 확 깨놓는 어떤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그 사이에서 삐짓고 뭔가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 꽃 피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꽃 피우는 거. 뭔가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또 볼까요? 그러니까요. 무한대의 어떤 가능성들.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이게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변화를 겪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보따리를 싸시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보따리를 싸게 되면 이게 불편하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느껴야 해요. 내가 여기 있는 거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신임하는 그 자리가 내가 더 이상 신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하시게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길을 나서서 넓은 광야를 보는데 거기 이제 엄청난 뭐 시장이든 사람들이든 내지는 관객들이든 내지는 무엇인가가 있겠죠. 이게 엄청난 사람들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들이 있는 그 집단 운집체를 보실 때 느끼는 그 가능성은요. 다른 어떤 지금 생각하지 못한 어떤 다른 상황을 쳐다보시게 돼요. 그들과 내가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 해야 되는지. 뭐 그 인터랙션이란 게 꼭 뭔가 내가 그들과 인류애를 교감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뭘 팔 건지 그냥 뭘 설파할 건지 그걸 내가 집단화해서 정치화시킬 것인지 내지는 그들한테 내가 무한대로 무엇인가 인류애를 베풀 것인지 다양하겠죠.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사전징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잘 느끼시는 걸 추천드려요. 불안하거나 공포심이라든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무한하게 공포심. 뉴스 기사를 보면 남의 일 같지 않고 소름이 끼친다든가 하시는 부분이 사전징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황을 직면하시게 되면요. 패닉하지 마시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다 대고 막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열을 올리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걸 잘 수용하세요. 먼저. 이 임밸런스에 대해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겠죠. 견고해진 어떤 밀가루 반죽이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주물럭 거리는 단계겠죠. 유연해지라고. 파장을 일으키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거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다가왔는데 느껴야 되겠죠.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어떤 사전 징후를 맛보시는 게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보시게 되는지?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맛보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자각하는 거 있죠? 알아차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볼까요, 여러분들? 그룹 2번 분들. 어떤 사전 징후를 보심으로 인해서, 느끼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 이제 곧 에너지의 변화를 겪게 되는구나. 내지는 나의 어떤 세계관의 변화를 겪게 되는구나. 라고 느껴 하실 수 있는지 아주 의미 있는 어떤 삶의 이벤트겠죠.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전후에 대해서 좀 봐야 되니까 지금 전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간과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삶의 변화 내지는 사전징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리딩이지만 어쨌든 간에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뭐 그룹 입원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특정 어떤 인물이나 어떤 특정 상황들 내지는 그 특정 인물에 관련한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특정 인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속았다? 내가 당했다? 내지는 어떤 예상치도 못한 어떤 특정 상황이다? 특정 상황을 해서 내가 좀 당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나한테는 어떤 딜레마로 남아있다? 그 이후로 나는 지금 회복을 하고 있지를 못하다? 그러기에 나는 삶에 지금 변화라는 어떤 이벤트가 필요하다? 삶의 변화라는 엘레멘트,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걸 맛보시게 될 거예요. 가만히 계셔도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 다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 드러난 일이고요. 이게 뭐 잘잘못이 이걸 가리는 리딩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요. 여러분들이 왜 무기력했는지, 뭐 예를 들자면 뭐 적극적으로 대처했든 무기력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어떤 빛이 못한 쓰나미 같이 다가온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왜 나는 그걸 미리 인지하지 못했는지, 내지는 그 인지하지 못했기에 내가 오히려 그게 어떤 상황이든요. 사기든 뭐든. 지금 계속 안 좋게 얘기해 드리는데 뭐 좋았던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한테 기회가 왔어. 예를 들면 우연찮게 내가 어떤 후보군에 아주 중요한 어떤 집단의 어떤 후보로 그냥 등극했다. 내가 뭐 집단의 어떤 것으로 내가 등극하던 어떤 추대되었던 무엇이든 간에요.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이 이게 다 드러나니까 그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나의 어떤 치부가 드러날까봐 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후회하시고 계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후회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상황 자체는요. 계속 지금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불편함을 계속 유발시키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에. 근데 이게 불편한 상황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변화를 가져다 주냐. 이게 그럼 나의 어떤 사전증이야. 내가 계속 불편해. 하기 싫은데 그거 계속 누군가가 하라고 그런다든지 억지로 한다는 느낌보다는 예를 들자면 난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이 상황을 내가 안고 이게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지는 내가 지금 내 삶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추가적으로 예를 들자면 뭘 더 배우라고 한다든가 학위를 더 따라고 한다든가 내가 자격증을 더 따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식의 내가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은 더 이상 하고 싶진 않아. 예를 들자면 내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는 맞닥뜨려지실 거예요. 그 불편한 상황. 근데 그게 사전 징후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사전 징후를 끌어안고 맛보고 느끼고 변화를 하시게 되면 이게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겠죠. 바로 얘기 나오네요. 여러분들 좀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너무 여러분들 몸살이는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과거에 뭔가 겪었었던 것들, 이거 보면 내가 지금 나를 너무 뭐 사랑해가지고 이러는 건 아니다. 내가 너무 후하게 주기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다. 결코 이럴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떤 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럴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여러분들 몸살이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 불편한 상황, 과거에 어떤 여러분들에게 빛이 못할 어떤 갑자기 뜬금포로 나타난 어떤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식으로든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대처를 할 수 있을 수 있었는데 대처를 못하는 바람에 갑자기 무엇인가 빵 하고 터져 나왔고 그게 뭔가 전쟁같이 튀어나왔고 그 전쟁처럼 튀어나온 상황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극복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상황을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상황 겪은 거예요 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겪게 된다라고 경고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기인한 사건으로 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다 드러났으니까 그래 나 뭐 내 뱃속까지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나는 다 덤벼. 무대뽀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있죠. 사랑해주는 마음을 그때 다 발현하시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나한테 잘 되라고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나 보다. 물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불운처럼 보여질지언정 내지는 역으로 행운처럼 보여진다면 나는 그게 행운이다 하더라도 조금 뭔가 이렇게 꺼림직해. 내가 지금 여기 가만히 있고 싶은데 계속해서 뭔가 불편하게 만든다 한들
내가 이거를 오히려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나한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화위복은 넘어서서 변화를 맛보시게 돼요. 실제로. 그게 전화위복이 아니라 변화예요. 그건 모습이 바뀌는 거나 내지는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바뀐다든가 내지는 위장을 하는 거 있죠. 안 보이게 위장하는 거 있잖아요. 위장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100%, 100% 그냥 변화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대했을 때 말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때 그 사람 아니다고. 상관은 없어요. 그때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없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듣는 게 그럼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계속 볼까요? 이 아까 얘기하다가 약간은 지금 뒤로 뺐는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굉장히 놀라셨던 게 많이 느껴져요. 그 어떤 거짓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 물거품이 되는 거. 그 물거품이 뭔가 의미가 있는 나의 삶의 어떤 변화의 이벤트의 한 종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때 시기를 기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목소리를 높인다든가 여러분들이 그때는 다시 여러분들의 절약 모드로 돼도 나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모드 있죠. 근데 이게 주변에 자꾸만 정황을 살핀다든가 여러분들이 자꾸만 주변의 어떤 상황, 이게 지금 주변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들리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거나 내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나의 정당성, 당위성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했다던가 했을 때는 어쩌면 조금 봤을 때는 그건 그냥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거나 말라 이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 여러분들이 그때는 어쩌면 move on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는 그냥 가는 거죠. 그래 여기 길을 막아놨어? 난 이 길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어떤 특정 인물과 내지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난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버려? 그리고 그게 막아놓는 게 이게 이 길조차도 이게 사기였어? 이게 네가 잘못한 거였구나. 내가 누군가가 날 속였구나. 라고 했었을 때 그래 알았어. 그럼 난 이 길 원래 이 길도 내 길이니까 이 길로 갈 테야 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계속 이 길에 대해서 뭔가 시위를 한다면 하는 건 물리적으로나 인간사적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의식상에서는 이거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으로. 의식상에서는 멈추고 여러분들 가는 거는 여러분들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가는 거는 계속 의식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은. 적어도 의식은 가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의식으로 가는 거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뻐야 되겠죠. 이런 어떤 상황이 내가 맞닥뜨려져 가지고 이런 상황을 겪었네라고 했을 때 이게 여러분들의 변화의 계기도 아니고요. 변화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문제인 거죠. 하지만 지금 변화를 지금 보고 있고 사전징후를 보고 있죠. 변화를 맞닥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끌어안고 있다가는 변화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도 느낄 수 있는 변화들. 그래야지만 사전 징후가 이게 반갑겠죠. 사전 징후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수 있는 거예요. 넌 고마워. 이제 왔구나. 변화야. 이제 왔니? 좀 일찍 와주지. 뭔가 이혼 소송이나 예를 들자면 뭐 이혼이나 이런 걸로 딜레마를 겪고 있다면 예를 들자면입니다. 이 상대방의 어떤 수작 내지는 상대방의 어떤 거짓 이런 것들로 내지는 어떤 연인들 사이에서 어떤 파트너상에서의 어떤 거짓말들 이런 것들로 아직도 딜레마를 겪고 있다면 그거는 사법적으로 내지는 물리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사회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건 그건 여러분들 자유의지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거는 의식의 길은 계속 굉장히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어야 되겠죠. 이게 쉽지는 않은 지금 상황인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의 의식의 길은 계속 가야 되는데 의식의 길들은 계속 뚫려 있어야 되겠죠. 약간만 여러분들의 의식이 있죠. 여러분들이 원래 그럼 이 일이 완전히 이런 어떤 나의 변화를 맛볼 수 없게 막아놓은 어떤 에너지의 그 블락케이지들
이 블락해지를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너무 이렇게 주변 상황에다가 이렇게 의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자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해결해야 되는 걸 너무 뭔가 사법부에 맡긴다든가, 내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맡긴다든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다가 맡긴다든가, 주변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려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전체를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주변 상황이나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흐름? 이런 데다가 그냥 맡겨놓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안정감을 느끼겠죠. 어떤 상황에도 나는 굉장히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나는 내왕하지 않아, 말하지 않아, 표현하지 않아. 난 말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탕 그냥 놔버리는 거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뭔가 소명을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나의 길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뚫고, 이렇게 이제 속도를 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나는 그냥 선택적으로 이 상황에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나는 이상적이라고 할 때는 변화의 에너지가 다가오기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원하시든 간에 다가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더 계속 볼까요? 오히려 주변의 상황이 뭐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대신 저 심판을 해줄 거야. 뭔가 인과응보일 거야. 인과응보가 생기려면요. 여러분들한테 잘잘못을 한 사람들의 인과응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요. 그 에너지를 소환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왜 잘잘못에 대해서 응징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소환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건 다 어떤 우주의 어떤 큰 사이클에서 다 일어나는 거일 거야라고 하는데, 우주도 소환을 하지 않으면, 불로 제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진 않아요. 우주도. 근데 우주의 에너지를 안 믿으면서 인과응보에 대해서 우주의 에너지를 믿는단 말이죠. 그것도 약간 모순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에너지를 믿으시려면 우주의 에너지를 소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어디로, 어떤 의도로, 어떤 의지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걸 보여줘야지 거기에 대한 흐름에 맞는 에너지가 들어오겠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추가적인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그러니까 뭔가 다른 타자들에 의해 가지고 전혀 생명부지의 어떤 사람들, 내지는 나의 이해과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 내지는 나를 굳이 도와주지도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굳이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구호단체 같이, 내지는 적십자 같이, 내지는 뭐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이 그런 어떤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나를 도와줄 거다? 그런 상황이, 그럼으로 인해서 난 나아질 거라고? 누군가가 아무 의도 없이 나를 뭔가 좋은 어떤 위치에다가 반열에다 올려줄 것이다? 그건 변화가 아니죠. 그건 요행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맞부대는 건 이유 없이 좀 아프세요.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좀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내가 기운이 없다, 입맛이 없다, 밥을 못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직장을 나가고 있어도 진짜 직장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정도다.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고 살림을 하고 있고 내지는 청소를 하고 있고 내가 자식을 돌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거는 조금은 다른 에너지고요. 지금 혼재돼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같은 동시대에 겪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내 상황을, 적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만 우주에 대한 에너지를 소환한다는 명목 아래 내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손을 거치지 않고 남만 믿고, 내지는 남이 해줄 거라는 것만 믿지 않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그냥 그게 구정물이든 내지는 그게 좋은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내가 내 손으로 독립적인 어떤 객체로 뭔가 활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사전징후를 느끼시는데, 그것도 동시에 똑같은 어떤 아픔이에요. 신체적으로 굉장히 아프실 수 있어요. 병원 가도 뭐 별로 특별히 얘기 듣는 건 없을 수도 있는데 끙끙끙끙 앓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끙끙끙끙 앓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각성이 되시거나 내지는 뭔가 바뀌어요. 생각이 그냥 바뀌어요. 그 앓고 나서 몸살같이 쭉 앓다가, 조금 몸살보다는 길게 앓으실 텐데 그 몸살보다는 조금 앓다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른 생각으로 깨어나시게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약간의 몸살의 미열 같은 것은 느껴지는데, 실제 열도 없지만 미열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부분에서 뭔가 내가 몽환적으로나마 멀리 있는 어떤 각성이란 걸 내가 느낀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라고 느낀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과거나 현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내가 가지고 와야 되고 무엇은 내가 버려야 되는지를 느끼시게 돼요. 조금은 아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지는 통증보다는 저는 아픈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실제로 몸살같이 아픈 거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몸살처럼. 좀 과하게 아픈 거 있죠. 몸살처럼. 몸살보다는 근데 조금 더 과한 거 있죠. 흡사. 그런 거라고 느껴져요. 그게 사전징후예요. 이 사전징후 먼저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다른 얘기가 지금 나와서, 이게 그룹 2번분들 중에 다는 절대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드러났기 때문에, 현재 드러났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곧 드러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약간의 부정행위가 느껴져요. 여러분들 말고 어떤 특정 인물에. 그러니까 이 부정행위나 예를 들자면 속이는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이 리딩하고 난 다음에 맞닥뜨리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체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파트너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구분이나 뭐 친인척분이나 그냥 의심하지는 마시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부정행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삶의 밸런스를 많이 깨놓을 수도 있는데 이 삶의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는지는요. 남이 다 어떻게 해주겠지 하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요. 그 노력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변화를 빨리 불러들이는 계기는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더 쉽게. 빨리 불러들이는 거 있죠. 이거를 계속 누가 해결해 주겠지. 오빠가 해결해 주겠지. 누나가 해결해 주겠지.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선택해야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내가 그 사람이 편하니까 계속 그 사람한테 의지해가지고 뭔가 조언을 받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스타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스타디를 스스로 하시려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은요. 변화가 한 번 오진 않아요. 여러 번 올 수 있어요. 아파서 며칠 동안 잠만 자는데 깨어났는데 다른 사람은 계속 깨어나는 거 있죠. 계속. 흡사 연꽃처럼. 연꽃은 왜 보여지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현명함, 인지력들 있죠. 기민함들.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뭔가 이게 이렇게 포물선 같은 어떤 그런 그 거미줄 같은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사람들이나 어떤 관계성이나 내지는 어떤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다 엮는 거예요. 하나로. 실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엮어놔야지 여러분들한테 실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지는 서포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그냥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돈은 제가 벌어오겠지. 저 프로젝트는 제가 처리를 하겠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경중을 좀 더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거 잔소리일 수 있겠지만요. 이 일의 경중이란 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을 뛰어넘어서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뛰어넘어가지고. 이 일의 경중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이런 것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타디를 해보셔야지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도와줄 때 그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내지는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믿고 맡겨놓을 수도 있는 건지 상황을 그냥 맡겨놓으면 이 사람이 알아서 나한테 아니 지금 현재는요 현재 여러분들이 주변이 알아서 뭐 사법부든 뭐 뭔 일 생기면 경찰 부르면 되겠지. 내가 아무것도 문단속 안 했는데 나중에 뭐 다 잃고 나가지고 경찰이 와서 해결해 주겠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런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고 있고 그걸 그물처럼 짜놓고 내가 뭐 어떤 관계망을 딱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판단하는 인지하는 능력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들이 생기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는 정말로 경찰관 같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 내지는 그냥 경찰관 같이 나 몰라라. 그냥, 문단속이나 잘하세요 하고 갈 수 있는 경찰관인지 구분을 해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또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현명함. 이 얘기를 안 해드릴 수 없는데, 이게 지금 이 동물, 지금 동물이라는 거 곤충이죠. 이쪽은 이제 거미고, 이쪽은 지금 부엉인데,
이 두 개체가 다 얘기하는 그 패밀리어로 지금 개체가 얘기해 주는 거는 나만의 현명함들이야. 여러분들은 변화를 하면 나만의 현명함을 느끼실 거예요. 무학의 통찰 같은 현명함들 있죠. 뭐 수리수리 박사같이 나만의 현명함들. 누가 대신 계속 결정을 내려주는 것에 익숙해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젠 탈피를 하실 거예요. 누가 대신 결정 항상 내려주는 거죠. 너 이거 해야 돼. 넌 결혼해야 돼. 넌 이 사람, 넌 이렇게 됐으니까 헤어져야 돼. 넌 이렇게 했으니까 가. 지금까지는 고마웠어. 이젠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도리 없으셨나요? 그만 회사에 나와주세요. 할 때 도리 없으셨나요? 뭐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물고 늘어질 이유는 없겠죠. 자존심 상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리가 없었나요? 친인척이 뭐라고 했는데 도리가 없나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러는데 도리가 없었나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애당체.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많이 들려서 제가 포괄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은 조금은 좀 격한 상황도 느껴졌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을 약간 바꾸시겠네. 아프시는 게 힘드시겠지만 생각을 약간 바꿔서 내 손으로 다 이제는 처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수순에 있었을 때는 그 아픔이 몸살인데 굉장히 개운한 몸살로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금은 오래 아프실 수도 있다라고 주의사항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거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이긴 하지만요. 변화보다는 여러분들 변화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화겠죠.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고요. 이 변화를 겪기 전에 일종의 각성이라는 이유로 여러분들 어떤 사전 징후를 맞닥뜨리게 되시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이 뭔가 여러분들이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비가 또 몸부림을 쳐서 고쳐서 나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볼까요? 그룹 3번 분들. 변화. 제일 많이 느껴지는 건 여러분들 변화. 이건 좀 간단한 거니까 그냥 바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 분들 중에 뭔가 자식을 얻음으로 인해서 자식이나 내지는 어떤 식구가 늠으로 인해서 본인의 식구 있죠. 자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완벽한 변화를 겪으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봤을 때는 이 에너지 자체는 지금 현재 황소자리 에너지인데 저한테는 염소자리 에너지로 더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별자리가 황소자리나 염소자리라고 얘기해드린 게 아니라 에너지적인 것을 얘기해드린 거예요. 하우스를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지는 내가 보살펴줘야 되는 뭐 입양을 한다든가 뭐 내가 보살펴줘야 되는 사람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지는 여러분들이 또 누구를 맞이했는데 그 사람이 자식같이 느껴져. 내가 누구를 내 인생에서 이렇게 후배든 내지는 연인이든 내가 데려왔는데 내 인생에 넣어줬더니 뭔가 자식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내가 보살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변화도 많이 느껴져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나 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생물학적 어떤 자제분들도 많이 느껴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변화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변화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커리어나 내지는 여러분들의 천직 내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면 보수적인 잣대로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원하니까 해야 되는 뭐 땡땡 학과를 들어갔다 내지는 부모님의 어떤 종용 내지는 사회가 나를 바라봤을 때 뭐 담임 선생님이 항상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했으니까 내지는 주변에서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상식적이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상식적이었어요. 이런 사이즈로 내가 무엇인가를 사는 게 가장 상식선에 맞고 또 주변에서도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어쩌면 어떤 이 변화를 겪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찾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궁극의 어떤 천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돈을 가져다 주냐, 가져다 주지 않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너무 표면적인 질문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데 있었을 때 금전적인 것은 그건 에너지가 아니고 돈은 화폐는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 피지컬하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획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획득을 할 건지는 모양새는 그러니까 드러나겠죠. 보여지겠죠. 그 모양새는. 에너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적인 것은요, 내가 그걸 획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획득을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내가 획득을 하는 거예요. 획득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는 에너지를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지 여러분들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그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천직으로 느껴하신 거죠. 내가 매진할 수 있는 것들, 평생 내가 해도 후회 없는 것들, 자식을 기르는 것도 내가 천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내 미션이야. 내가 인생에 태어난 목적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는데, 그게 자식이었는지, 내지는 내가 어떤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프로크리에이션 같이 어떤 피조물을 만드는 게 중요했는지, 염소자리 에너지도 느껴지면, 그래서 황소자리 에너지도 같이 느껴져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 별자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크리에이션이라는 것들, 창조해내고 피조물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발적으로 계속 생산되어 가는 거 있죠. 그게 영감이든 내지는 여러분들이 그게 행운일 수도 있겠죠. 이제 행운을 여러분들이 계속 찍어낸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겪게 되시는 게 가장 많이 느껴져요.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를 할 것이냐, 어떤 변화의 사전 징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인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걸 많이 각성하시게 돼요. 남들이 다 하는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지는 내가 인생을 지금 빨리 달려가야 되기 위해서, 내지는 바쁘다 보니까, 내지는 내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은 다 하찮다라고 느껴 했었던 어떤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돌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쪽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실제 내가 얼마나 잘못 식습관을 들였는지, 내지는 내가 얼만큼 흡연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음주를 내가 탐닉했는지, 내지는 내가 낮과 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비율이 안 맞았는지, 밤에 활동해야 되는 것들, 낮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이 경중을 따지지 않았는지, 내지는 어떤 부분에서는 나의 어떤 미모나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가꾸지 않았는지, 내가 돌보지 않았는지, 내지는 내가 왜 이렇게 허황된 것들, 어떤 껍질, 표면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미만 추구하고 실제로 어떤 건강함이라는 거는 간과하고 있었는지. 예를 들자면 내가 뭔가 안 좋은 것을 섭취를 한다든지, 내가 안 좋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내가 그냥 표면적인 계속 마사지 받으면 예뻐지겠지, 뭘 하면 예뻐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어떤 단순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는지, 오히려 나의 어떤 건강함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어떤 평온함들, 본질적인 어떤 재물들, 영화로움들, 풍요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에서 충분히 내가 거기서 더 이끌어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내가 재발견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데, 나는 다른 데서 계속 찾고 있었다던가, 또 궁극적으로 내가 밸런스가 깨지는 어떤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입니다. 어떤 특정 인물의 어떤 사고방식에 내가 계속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아버지가 종용한 어떤 것들, 내지는 또 주변에 어떤 남자 형제들이나 내지는 남자 친척들이 얘기했었던 어떤 것들, 내지는 어떤 지금 남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요, 여성분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어떤 그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 가지고 내가 우왕좌왕 했었던가, 내지는 나의 어떤 중요한 삶의 결정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결정을 한 것이 어쩌면 나한테 조금 밸런스가 깨지고 불만족들, 욕구 불만 만들어졌는데, 나는 그 사람 말은 계속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뒤에서는 내가 계속 그 불만족에 대한 것들, 내지는 밸런스가 맞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에 맞지 않은 거겠죠. 여러분들 몸에 맞지 않은 옷인 거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 맹목적으로 내가 따라가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어떤 변화에 대한 사전 징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일종의 약간의 충격요법처럼 다가오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들 결코 원하는 방향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어떤 충격요법들도 많이 느껴져요. 근데 가장 지금 중요한 건 갑자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구심,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천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 내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기술적인 부분에 몰두를 많이 하고 계셨다면 앞으로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퀘스천 마크를 막 달아오고 있었던 거죠. 퀘스천 마크. 그게 뭐지? 그게 뭐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무한하게 문을 열어 제끼는 게 많이 느껴져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게 좀 뭐라 그러죠? 시덥지 않다라고 생각했던가, 내지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내 세계관에 있는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을 갑자기 문을 갑자기 확 열어 제친 게 사전징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열림을 당했고 갑자기 물밀듯이 이들이 들어왔는데, 이 들이든 이 어떤 엘리멘트겠죠. 이 상황이나 내진 정보가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들어오고 있는데, 순식간에 내 인생에서 거기서 막 집 짓고 뭐 살림 차리고 거기서 잔치하고 거기서 뭔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은유적으로 표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이 느껴져요. 들은 정보나 어떤 인물들이나 내지는 내가 시덥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카테고리나 섹터들이 있겠죠. 근데 내가 그냥 그 시덥지 않아가지고 나는 아예 내 섹터만 쳐다보고 있었어. 뭐 법률이나 뭐 의대나 예를 들면 내가 뭐 군인이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정적인 어떤 섹터에서 그것만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스카이 다이빙이든 내지는 그게 고전 미술이든 클래식 음악에 대한 애호든 어떤 것이든 간에 갑자기 나한테 쑥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아서 거기서 그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보시게 돼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건강함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음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혀 이렇게 시덥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집 짓고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무럭무럭. 근데 그것이 내가 이게 쓰잘데기 없는 일이지.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일은 언제 해? 돈은 누가 벌어? 손은 누가 키워? 여러분들 그러시는 스타일링은 맞거든요. 이건 뭐 내가 지금 자식을 지금 계속 이렇게 부양하고 길러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서 들어온 어떤 엘리멘트 자체를요,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하신다면 사전징후는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게 사전징후거든요. 이게 사전징후를 느끼고 있어야지만이 사전징후에 뒤따라서 도착하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만끽하실 수 있겠죠. 이걸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왜냐면 다른 어떤 것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이 변화 자체가, 변화를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가 기존에 어떤 보수적인 잣대에서 바라봤었던 여러분들의 천직이나 미션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변해 있어요. 근데 다른 데에다가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어코, 기필코, 기꺼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당한 여러분들 인생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져요. 엄청난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경쟁력도 느껴지고 경쟁심도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오는 어떤 영화로움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들, 전직을 했다? 예를 들자면 바꿨다? 내가 뭐 축구 선수였는데 갑자기 일찍 은퇴를 하게 됐어. 어쩔 수 없이 도리 없이 일찍 은퇴를 하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갑자기 뭔가 지도자로서, 내지는 뭐 코치로서, 내지는 매니저로서, 감독이라고 하나요? 매니저로서 내가 갑자기 전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런 상황을 내가 그냥 받아들였어. 왜냐면 이것조차도 나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뭐 온화한 태양처럼 느껴졌기에 나는 매진할 거야 라고. 날 위해서, 내 정신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나는 이걸 이 직업을 받아들였어 라고 했을 때, 꼭 직업에 한정된 건 아니지만 직업에 국한돼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였어. 내 역할 모델을 받아들였어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순에서는요, 지금까지 보수적인 잣대에서 생각했었던 어떤 것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너무 자잘자잘하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지는 너무 협소한 마음으로 그 상황, 그것을 내 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꿈.
내 천직, 내 성취. 근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한테 쑥 하고 밀려서 들어왔던 어떤 엘레멘트가 갑자기 거기서 잔치하고 막 살기 시작했거든요. 집 짓고 자기들끼리 시장 만들고 막 뭐 하고 떠들고 음악회도 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건 어쩌면 좀 자잘자잘한 것만 생각했지, 큰 골자, 큰 인생의, 내 인생의 골자들, 그리고 그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골짜기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 그 깊은 골짜기 안에 있는 나의 어떤 또 다른 나의 천직, 나의 미션들이 무엇인지를 나는 이제 알았다 라고 느끼시게 된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축구선수가 뭐 빛이 못하게 전향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운이 닥쳐가지고 전향하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뭔가 그래 보여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아주 자그마한 티끌같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변화로, 그 다음엔 사전지물을 불러들이고요. 걔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밀려 들어와 있고 거기서 뭔가 판을 벌리고 있어요. 막 여러분들 한 몸뚱아리 안에서, 그 안에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거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무럭무럭 자라고.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된 본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어쩌면 직업이나 역할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직위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더 의미를 느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 변화다. 자식을 낳는 건 난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전 징후 이전에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깨름직하고 뭔가가 내가 맞는 정답은 모르겠는데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면서 하시는 일련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내지는 또 여러분들의 그 외적인 아름다움들, 또 건강함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몸을 가꿔야 되는지, 내지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뭘 잘 먹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내가 또 정보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지 하는 식으로, 내지는 내가 술을 좀 멀리 해야 되겠어? 술이나 이런 건 안 느껴지는데, 예를 들자면 뭐 흡연이나 내지는 어떤 중독되어 있는 것에서 내가 좀 멀리 해야 되겠어? 내지는 내가 집착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집착하는 상황을 좀 이제는 안 해봐야 되겠어. 내가 쓸데없이 거기다가 굉장히 과하게 몰두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뭐 도박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나는 뭐 꼭 불법적인 걸 얘기해 드리는 게 합법적인 어떤 도박이나, 예를 들자면 내 마음을 좀먹게 하는 어떤 내가 맹신을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종교든 무엇이든 간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쓸모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뭘 가져다 주나라고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아주 자그마한 행위들이 있어요. 일종의 통과 매너처럼.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전 징후를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때 사전 징후가 막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서 집 짓고 살면서 뭔가 잔치하고 이러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못 느끼실 수 있다는 얘기는 해드릴게요. 모른다. 근데 여러분들은 점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갑자기 클래식 애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스펙트럼을 뭔가 보여주려고 여러분들 그쪽으로 더 정서적인 안정감들, 정서적인 화려함들, 지식에 대해서 어떤 문을 더 열어준다든지, 내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스펙트럼을 더 넓게 열어준다든지, 내지는 망원경으로 보게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점점 다가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에 점점 늪처럼 빠져들어가는데, 그게 사전징후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걸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너 그거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그런 거 상당히 좋아한다. 너 그런 줄 몰랐는데 어머 그게 뭐야 유치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 어떤 코멘트를 하던 간에 결론은 그들도 여러분들이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징후 때문에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코멘트를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게 변화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의 다는요,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으로 직업의 어떤 변천이죠. 트랜스포메이션. 직업이나 역할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에 대한 어떤 가치를 바라보는 거에 대한 변화예요. 그리고 또 이 부분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원하신다면,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뭐 자수성가하냐라고. 네. 자수성가.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가풍을 이어가는 그런 것들, 그룹 지금 3번 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가풍을 뭔가 이어갈 만큼의 어떤 DNA들, 아, 누구 닮아서 저렇다, 누구한테 물려받은 어떤 재능이다,
뭐 예를 들자면 할아버지든 누구한테 물려받은 어떤 재능이다라고 얘기를 들을 법도 한 것처럼 느껴져요. 들을 법도 하다. 예를 들자면 뭐 유명인이 우리 집안에 있었는데 그 사람과 똑같이 뭐 굉장히 천부적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느껴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역할이나 자질이 재평가 받는다던가 내지는 아예 여러분들이 그냥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여러분들한테는 트랜스포메이션일 거예요. 그들한테는 재평가를 해주는 어떤 계기일 수는 있겠지만. 좀 볼까요, 여러분들? 과거를. 그러니까 뭔가 이게 미싱, 이게 잃어버린 게 있네요. 뭔가. 굉장히 보수적인 잣대로 쳐다보다 보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보수적인 잣대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어떤 디테일이나 예를 들자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결여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느껴지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공을 들여야 되는 시간을 오래 들여야 되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쳐다보는 거는 시간을 오래 들였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블랙캣, 패밀리어 같은 그런 것들. 사람들이 그러겠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뭔가 역할이나 직업적인 천직을 바꾼다, 내지는 갑자기 무엇인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재능이 익히 가족 내력처럼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원래 저런 걸 잘했는데 당연히 응당 그렇다면 저런 걸 하는 게 맞지, 저런 변화는 응당 당연하지 라고 받아들일 법도 한데 어쩌면은 좀 봤을 때는 돌연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말 잘 듣다가 왜 저러는 거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깊숙이에는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끓는 냄비처럼 바라고 바랬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진 거는 이게 어떤 누구는 불운이라고 왜 저럴까 갑자기 좀 미쳐서 저러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느껴지지만요 결국엔 뭐죠? 이 검정고양이 블랙캣이 가져다 주는 거는요 행운과 기회예요. 행운과 기회를 맛보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사전징후 전에 아주 자그마한 어떤 느낌, 낌새들 잘 캐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돌보는 것이 아주 미약하게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사전 징후를 불러들이는 일종의 행위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사전 징후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변화겠죠. 근데 사전 징후가 있겠죠.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전 징후를 알아야지만 이 변화가 나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제 변화는 이제 맛보게 되는구나 라고 아시게 되겠죠. 사전 징후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볼까요? 그룹 4번 분들 여러분들의 사전 징후 무엇이 있는지, 기쁜지 어떤지. 이게 사전 징후는 여러분들 과거에도 느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사전 징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땐 그때 사전 징후하고 지금하고 같으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는 뭔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사전 징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넘겼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뭔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거는 천호신조의 기회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흡사 버스를 놓치듯이 지하철을 놓치듯이 그냥 불가피하게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더 볼까요? 여러분들 좀 의도적으로 외면을 했으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사전징후라고 뭔가 이름표가 붙은 채, 꼬리표가 붙은 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거 뭔가 난리 날 것 같아? 내지는 불편해? 내지는, 그건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뭔가 삶의 철학하고 안 맞아? 내 종교 가치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뭔가 외면을 했을 수도 있죠. 흡사 우리가 뭔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선택이란 걸 아주 자그마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했을 때 그냥 이 옷을 그냥
사기로 했는데 저 옷을 샀으면 어떻게 되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게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선택한 게 최고의 선택일 거야. 그 당시의 상황에서 내가 생각할 땐 최고의 선택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죠. 내지는 받아들인 변화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변화처럼 보여줬을 수는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찾아왔었던 어떤 건데 그게 아마 약간은 리딩에서 동호반복돼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선택하셨나요? 응?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들의 지금 변화는 어쩌면 이거 여러분들만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들 고유의 누가 훔쳐갈 수 없는 행복감과 만족감이겠죠. 이 변화 자체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근데 과거에 제가 이제 좀 과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 그게 누구 좋으라는 거였나요? 어쩌면 그게 그러니까 봤을 때는 일견 여러분들을 위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또 미래를 봤을 때는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수순으로 계속 간다면. 결심을 굳혀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지금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더 나은 변화는 오직 여러분들의 어떤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달라지는 거 있죠. 변화와 달라지는 건 다르죠. 우리가 이거 환복을 해요. 예를 들자면. 그게 달라지는 거죠. 내가 뭔가 모양새를 바꿔. 생각도 바뀌었어. 그랬을 때는 그건 변화죠. 여러분들은 달라지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달리 보여져야겠다.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로 변화를 생각한다기보다는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change, 변화하는 거죠. transformation. 하지만 different, 그냥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differ from, 뭐에서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뚱뚱했다가 날씬해지던가 내지는 말랐다가 건강해지던가 달라지는 거지. 약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사전징후를 겪게 되냐면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뭔가 이 상황은 잘 돌아가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잘 돌아가는데 두려워요. 내가 이걸 끌고 갈 수 있을지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두려움. 금리가 오르니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두려운 것들. 내가 투자를 했는데 몇 년 동안만 고생하거나 내가 지금 감당을 하거나 내가 움켜쥐고만 있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영위만 할 수 있으면 이건 분명히 대박이 날 텐데라고 하는 어떤 그런데도 두려움, 할 수 있것만 두려운 것들. 내지는 또 느껴지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일종의 뭔가 직업이나 내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어떤 직업, 커리어, 천직, 내지는 여러분들의 역할, 내지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바라봐주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거나 여러분들의 이름값을 높여주는 어떤 여러분들의 행위들, 이 행위들에 대해서 점점 여러분들이 무관심해져요. 그거보다는 뭐 그거를 지금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패니키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변화의 사전징후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관심해지고 공포심만 느껴가지고 도망가고 싶어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도 잘 영위는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내면에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또 끌어오르는 감정이 주체할 수가 없어져요. 특히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심도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건강이나 내지는 관계성 있죠. 내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며야 되겠어. 그래서 자식을 빨리 낳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뭔가 서두름? 그런 부분도 느껴지고 내지는 건강을 챙겨서 내가 더 건강하게 보여져야 되겠다. 내지는 내 스스로가 건강함을 느껴야 되겠다. 내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아니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의구심을 품어요. 여긴 왜 이러지? 내지는 실질적으로 피지컬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느끼할 수 있어요. 계속 뭐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두드러기나 이런 것도 왜 이러는 거지? 뭔가 면역력에 문제가 있나 봐. 내지는 뭐가 어떤 기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반응으로 이런 식으로 뭐 눈에 뭐가 생긴다든지 내지는 뭔가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내지는 뭔가 살이 찐다든지, 내지는 살이 빠진다든지, 내지는 어딘가 눈이 뭔가 다크서클이 생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동시다발적으로는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이 귀에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전에는 저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지는 저 사람들이 나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지, 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날 좋아는 하는 건지, 내가 그들을 좋아하는 건지, 내지는 내가 그들한테 나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준 적이 있는 건지, 나의 진심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지, 내지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내가 계속 빠져든다? 오히려?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빠져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관계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계성에서 나올 수 있는 생산 에너지 있죠. 생산된 에너지. 뭐 그게 그 관계성으로 뭐 자식이 생겨날 수도 있고, 뭐 애정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 관계성으로 식구가 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쪽 식구와 내 식구가 만나서 가족 관계가 커질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건강이나 이런 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같이 동시자발적으로 생기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나 혼자 이 인생을 사는 게 이제 연결돼서는요. 나 혼자 이 인생을 사는 데 있었을 때 난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이 나를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 거야. 근데 적어도 내가 심신의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내지는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내가 억울했을 때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공포심. 또 추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여러분 느끼시게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그냥 막연한 공포심도 느껴져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인 거지? 자꾸만 의미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두려워하시게 돼요. 이게 지금 사전 징후예요. 그러니까 그룹 4번 분들이 지금 느끼시기에 이게 굉장히 은근히 굉장히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징후가 이렇게 편하거나 꽃길일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은근한 불편함이 있잖아요. 겉은 웃고는 있는데 뭔가 안에서는 불안하거나 알 수 없는 것들 있죠. 밤에 집에 오면은, 저녁 때 집에 오면은 예쁜 강아지라도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실제로 근데 애완동물이 있으신 분들은 그 관계성에 굉장히 공을 들이시리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나아가서는 이 어떤 관계성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세상에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전에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모르는 게 많거나 내가 몰랐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뉴스거리가 계속 튀어나오는구나. 공포 어린 뉴스거리들, 공포를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사회 현상인데 뭔가 공포처럼 느껴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사전 징후인데, 그런 인해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굉장히 흔들어 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들 강점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엄청난 지성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구심들이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퀘스천 마크들, 내지는 거기에 지금 그 지성, 내지는 무학의 경지에서, 무학의 철학에서 나오는 일종의 현명한 어떤 처사들, 처신들, 내지는 언변력들, 내지는 플러스 여러분들이 자신 있었던 건강들, 내지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권위들, 존재감이라고 그러나요? 여러분들의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도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걱정이 든다든가, 궁금하다든가,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진다든가, 그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얘기하든 욕을 하든 간에 뭔가 들린다는 느낌들, 그 신경이 쓰인다? 라고 하는, 내가 민감해졌나? 내가 예민해졌나? 내지는 진짜로 뭔가 문제가 생겼냐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생겨나는 어떤 갈등이나 내지는 패닉?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근데 봤을 때는 컨트롤은 잘 하세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사전 징후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점점 이 변화라는 거는 이게 물려서 찾아오냐라고 하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일종의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사고 방식의 기존의 철학을 조금 깨는 얘기를 하시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누구를 자꾸만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회사를 대변해서 얘기한다든가, 내지는 나와 같은 집단들, 나랑 유사한 집단들, 같은 우리 학교, 뭐 파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변해서 뭔가를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요, 앞으로는요, 이게 어떤 다수나 내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특정 그룹들이나 집단이나 단체나 내지는 소비자층이든 내지는 어떤 계층이든 어떤 세계가 있겠죠. 그들 세계에서 내지는 광폭으로 광범위한 어떤 세계에 있는, 내지는 우리 모두가 뭔가 약자였다면 이 약자, 내가 그리고 강자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 약자들, 내지는 역으로 뭐 반대일 수도 있죠. 우리가 너무 집단의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집단은 생각을 안 해. 우리말만 해. 우겨 막. 우기는데 여러분들이 열사였어. 예를 들자면 확성기 들고 막 하는 열사였어. 다 죽자고 하는 거였다. 예를 들자면입니다. 하는 거였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진실이 뭐였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변화하게 돼요. 진실. 진짜. 이 진실이라는 거는 실제 뭐 천년만년 지났을 때도 진실이야 밝혀진다는 어떤 미스테리물에서의 어떤 진실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무학의 통찰이나 무학의 철학으로, 내지는 내가 뭐 배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내지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감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누린 게 있는데, 존재감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룹 4번 분들의 어떤 존재감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지니고 태어나는 거죠. 내가 존재감으로 어쩌면 내가 그냥 뭐랄까, 그냥 얻어 걸린 거 아닐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좀 뭐 봤을 때, 우리 꼬맹이들 봤을 때, 쟤는 나중에 이제 큰 인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존재감들. 내지는 뭐 어르신들이 봤을 때 이뻐해주는 어떤 존재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감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얻은 거 아닐까? 내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변화하시게 돼요. 그럼 내 목소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존재감을 오히려 어떤 특정 어떤 집단이나 상황이 그냥 무작위로 사용한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난 내 목소리가 아니라 어쩌면 그들을 대변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대변인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요, 그 특정 집단이 여러분들을 형성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역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놨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나와요.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나와서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뭔가. 나와서 내가 내 목소리를 내면, 그렇죠. 근데 지금 존재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육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초년병 같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목소리를 내봐야 되겠죠, 계속. 이게 뭔지. 내 목소리는 뭔지. 다양한 예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랬을 때는 기존의 보수적인 짝대에서, 예를 들면 그 공권력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아라, 내지는 민주주의가 최고예요, 사회주의는 절대적인 악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대변을 했다면, 그게 진짜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퀘스천 받고.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예를 들면 미운 오리새끼가 되라고 얘기해드린 게, 그게 변화라고 얘기해드린 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호응과 환대와 환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는. 이게 변화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박수를 치고, 미친 듯이 박수를 치고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감에 대해서,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감인 거겠죠. 실제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때는 100% 순도 높은 여러분들의 존재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존재감도 있었는데, 거기 체격에서, 골격에서 나오는, 골상학에서 나오는 어떤 존재감이 있었다면, 내지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존재감이 있었다면, 내지는 어떤 성숙한 어떤 언변력에서 나오는 존재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존재감이 있었는데 그걸 누군가를 대변하는 데 사용했다면, 누군가가 이용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올곧이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로 사용한다는 거죠. 바뀌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자기를 돌아보거나 반추를 해봤으면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반추를 해봤으면은 지금 봤을 때는 이 성공은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이나 성공 못했다라고 또 얘기해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건 내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 멀리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가장 코앞에서도 느껴지실 거예요. 그 변화와 함께. 저런 건 내 거였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계속 인정을 못 받아. 예를 들자면입니다. 인정을 못 받는 어떤 집단에 있었을 때 내 가치가 굉장히 난 요거밖에 안 된 거야. 저 사람들이 제일 일 잘하고 저 사람들이 가장 현명하겠구나 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다른 집단에 우연찮게 가게 되는데 그들 집단의 가치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숨어있는 어떤 재능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거 있잖아요. 최고의 어떤 실력자. 해커들도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서는 뭐 나쁜 뭐 범죄 온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안 좋은 거니 뭐 어쩌니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떤 집단, 공권력이나 이런 사람들과 어서 또 동조 관계로 들어갔을 때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정말 전문가겠죠. 그 다수의 어떤 행복감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거겠죠. 범죄를 막아내고 차단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여러분들의 성취나 성공,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어쩌면 제가 이미 처음에 리딩 초반에 얘기해 드렸듯이 그게 여러분들 좋은 건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좋은 건가?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지금 사전 징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요. 사전 징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라도 어떤 공포심 있죠. 이게 공포가 정말 뜬금포로 다양한 공포예요. 여러분들이 또 상상력이 또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공포심을 느껴하실 수 있어요. 뭐 꿈까지는 안 느껴지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막연하게 의구심 갖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의구심이 아니라 공포심으로 다가온다면요.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 아까 이게 약간 동호반복 같은.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능히 맛보고 있어야 됐었던 어떤 변화였던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흑우에다가 그냥 파묻어 버린 게 많이 느껴져요. 그게 편하다는 이유로. 내지는 그게 편리하다는 이유로. 내지는 그게 두렵다는 이유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이게 뭔가 미래의 어떤 환희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분들의 변화 지금 그러니까 한 번쯤은 지금 흘러 지나가 버린 어떤 변화, 그 변화의 기회나 변화의 사전 징후나 변화를 흘려 보낸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약간은 후회를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후회를 안 하려면 반드시 변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일종의 반면교사를 삼는 거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뭔가 정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지는 그걸 변화를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생에서 여러 번 겪어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다음에는 어떤 변화의 징후를 느낄 때 내지는 나 스스로를 퀘스천 마크 계속 질문을 나 스스로 하기 시작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솔직하게 여과 없이 내가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겠다. 휴가를 내서라도 내가 반드시 가져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시게 지금 이거 그 얘기죠. 그리고 안 했다는 느낌 많이 들죠. 이게 망령처럼 약간은 따라다닌다고 언제 하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뒤에서 계속해서 그렇다고 귀신 붙었다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닙니다. 망령처럼 이 여러분들의 변화는요 계속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옆에서 언제쯤 나 받아주나라고 나를 알아봐 주나라고 라는 부분 를 얘기해 드리면서 오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려움, 공포 느껴질 때 내지는 갑자기 관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이하게 느껴지실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안 되겠으면 휴가라도 내세요. 여러분들만 혼자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휴가를 내서 휴양지에서 한번 반추해 보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행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크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를 겪기 전에, 맞닥뜨리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사전 징후가 있는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이 리딩은 어디까지나 그룹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사전 징후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약간 운을 띄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룹 오버원들한테는. 사전 징후. 뭐 어떤 갑자기 뭔가 모르죠. 북극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아빠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봤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우리 아빠는 뭐 북극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북극 가기로 했어. 아빠가 직장이 북극에 생겼기 때문에 뭐 내가 원치 않든 맞닥뜨리는 어떤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어떤 징후가 있겠죠. 아빠가 전근을 북극으로 가시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의 사전 징후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생의 변화는 다가오기 마련이고요. 내가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 것인지는 본인의 판단이나 본인의 의지에 있겠죠. 근데 그 사전 징후를 좀 안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떠먹기가 쉽겠죠. 어떤 변화를 맞닥뜨리시는지는 메시지가 나오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기네요. 어쨌든 볼까요? 과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과거에도 한 번쯤은 제가 봤을 때는 경험을 했었던 어떤 그러니까 변화 자체가 같다는 얘기를 해드린 게 아니라 과거에 뭔가 사전 징후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전 징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신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 건너뛴 게 무엇이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큰 손실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약간은 고달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 손실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친구를 잃었다?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10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알았던 친구였는데 잃었다. 내지는 믿었던 어떤 아주 오랫동안 소시적, 꼬맹이 때부터 알았던 직장 동료였는데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도 변치 않았는데 갑자기 잃어버렸다? 예를 들자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게 지금 사전 징후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뭐 아픈 거 지금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잃어버림이 있다고요, 지금. 근데 그 잃어버린 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어떤 인물이 안 나올 수 없겠죠. 어떤 특정 인물이나 의도나 내지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필요한 의미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입니다. 뭐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내가 정리해고를 당했어. 그건 어떤 경제의 어떤 순환 논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도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에 내가 정리해고를 당했다. 그게 정말 뼈아픈 어떤 나한테는 뼈아픈 감정이었다? 라고 했을 때 사회의 거대 논리에 의해서 내가 뭔가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건 그거고 그건 아픔은 아픔이고 그들의 어떤 안 좋은 의도는 의도인 거고 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오히려 그냥 북극으로 그냥 차라리 가버리는 게 나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어떤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나는 보따리를 붙잡고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난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난 이겨내야 되겠다. 아픔은 그냥 꾹꾹 눌러놔야 되겠다. 오히려 장 담그듯이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에 거기서 무엇인가 장미꽃을 꽃 피우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변화는 맞아요. 그렇지만 변화가 아니라 그냥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인생의 변화예요. 대변혁,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더 압도하겠다? 내가 소용돌이가 어떤 것이 이젠 치더라도 내지는 뭔가 모함, 내지는 인간들의 어떤 잔악한 어떤 횡포들 그 잔악한 횡포가 사회의 거대 담론이라는 곳에 숨어 있다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흡사 예를 들자면 경기가 혼자 그렇게 된 것처럼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사람이 일으킨 게 맞는데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연쇄적으로 우리가 악영향을 받았죠. 2008년도인가? 그때 받았죠. 명왕성 위치가 안 좋아서 우리가 받은 건 맞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에너지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내지는 후쿠시마 때 2011년에 명왕성 에너지 때문에 그런 일이 능히 일어날 법도 한 해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 드리자면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시발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여러분들한테 그게 그렇게 시발자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냥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낯선 얘기인데 굉장히 여러분들 귀에 이렇게 잘 들릴만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좀 속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큰 손실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때가 그게 그러면 나는 사전 징후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걸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그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었을 때는 내가 놔버렸다면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손절을 했다면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그나마 나는 오히려 이 다 떠내려가는 강물을 오히려 붙잡고 있겠다. 내 감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계속 붙잡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계속 손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변화를 겪을 때는 잘 되자고 변화를 겪겠죠.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내지는 팽창하기 위해서, 내지는 수직 상승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거겠죠. 우리가 하강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이 손실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이 변화가 여러분들의 일종의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감정적인 어떤 손실이나 내지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관계성에 대한 손실을 계속 가져다 주는 것이 이게 회복이 안 된다면 내지는 이거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이건 변화가 아니라고 저한테는 많이 들려요. 여러분들의 사전 징후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듣고 싶지는 않겠죠. 이건 과거의 나의 아픔이 아니야. 이게 지금 나도 아직도 지금 되뇌이면서 반복적으로 나한테 일종의 어떤 손실로 계속 작용하고 있고 그게 아픔으로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 계속 지금도 계속 돈이 들어간다? 근데 지금 내 노고가 계속 들어간다? 근데 이 변화가 만회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사전징후를 겪고 변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저는 싹 치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같이 날려보내는 거 있죠. 예를 들자면 9번 5번 분들 중에서 아직 나는 빚 때문에 이게 빚이 어떻게 날아갈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해드린 게 아니라 은유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빚이 아니라 오히려 뛰어넘어가지고 다른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를 함으로 인해서 빚도 그 안에 다 녹여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덥석덥석 그냥 물어 젖힐 수가 있겠죠. 빚도 그냥 물어서 그냥 내가 그냥 꿀떡 삼켜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꿀떡 삼켰으니까 빚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 빚은 어떻게 되겠죠? 꿀떡 삼켰으니까 배설되겠죠. 똥으로 나오겠죠. 예를 들자면 왜냐면 돈이나 화폐가 가져다주는 어떤 가치 자체는요. 그건 일종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표현. 우리가 물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드처럼 그냥 물건처럼 표현이죠. 에너지 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변화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이게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세계관을 바꿔가면서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그 변화 자체가 내가 이걸 다른 어떤 스펙트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변천과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게 여러분들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은 변화보다는 이건 변경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변화가 아니라 그냥 달라지는 거라고. 그게 뭐냐? 그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이 내지는 내가 많은 것을 획득을 해야지만이 이거는 나한테 변화라고 믿으신다면요. 실제로 그런 리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각성을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겠죠.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더 상승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 드리거든요. 상승하는 것과 물질적인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상승함으로 인해서 내 정신세계가 더 상승함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세계가 달라질 수 있냐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관에 가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당연히 달라져요. 가난하게 살라는 뜻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요.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어떤 철학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요. 어떤 에너지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내일이라도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내 재물운은 무엇인지, 그 재물운을 얘기해 주는 데는 많죠. 이 세상에 많아요. 재물운 얘기해 주는데.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악담을 해드린 게 아닙니다. 돈이든 내지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획득하는 것들이 있죠. 인기든 명성이든 내지는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든 멋있는 어떤 연인이든 간에. 근데 왜 그것만큼 여러분들의 손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각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만큼의 손실에 대해서도. 얻었는데 왜 마이너스가 되나요?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버려야 되는 것들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사전 징후를 느낄 수도 있는데 사전 징후를 느끼지 않고 그건
그거는 뭐 도 닦는 사람들 얘기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도 닦는 사람들 얘기다? 지금 사전징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사전징후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시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는 게 없어져요. 두려워하는 게. 어떤 특정 어떤 현자라고 소위 자칭하는 사람들이나 참칭하는 사람들이나 내지는 박사다, 뭐 전문가다, 뭐다, 내가 뭐다, 당신은 뭐야, 선배야, 뭐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기인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내가 꾸준히 내지는 그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꾸준히 믿고 따라간들 왜 나는 계속해서 공포심을 느끼는지. 근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이 공포심이나 두려움 내지는 의구심들이 싹 사라져요. 생각이 싹 정리가 돼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끊임없이 생각해요, 뭔가. 끊임없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것과 저것과. 내지는 이거 다음에 저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드라마 봐야지, 뭐 해야지,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해가지고 저거는 뭐 어떨까.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어쩌면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뭐 많은 발상을 해내기는 굉장히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그게 가장 내가 곧 죽어도 내지는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믿고 가는 어떤 방향성이야. 그건 누가 손가락질해도 난 상관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약간의 어떤 공포심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공포심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말이 맞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했을 때는 이게 유료해 보이니까 이게 맞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선택에 관련한 공포심이나 내지는 그 공포가 어떤 선택을 또 만들어내기도 해요. 지금 보면. 근데 그게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남들한테 얘기하건 내가 얘기하지 않건 남들이 뭐라고 코멘트를 하던 그 코멘트를 듣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거리를 헤매고 다니던 말든 내지는 어떤 동조가 필요하든 내가 뭘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든 이 세상에 제시되어 있든 제시되어 있지 않든 이젠 상관 안 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대신에 무엇이 생각나냐? 대신에 무슨 생각을 하냐?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고요함, 그 공포나 의구심들, 내지는 그 주저함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굉장한 고요함이 있어요. 우리가 해를 이렇게 떠오르는 해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있죠. 내지는 중천에 뜬 해를 바라볼 때 고요함이 있죠. 물론 뭐 주변에 온갖 시끄러운 잡음이나 소음이 들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해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굉장히 고요함을 느껴요. 그 해는 그 어떤 것도 소음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한테 뭘 얘기하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육중하고 굉장히 뚜렷하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 변화를 겪음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계산적인 사람, 계산적이고 굉장히 현자. 여러분들이 무한하게 거리에서 내지는 어떤 무학의 통찰이라고 그러죠. 누가 가르쳐줬든 가르쳐주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노력했든 노력하지 않았던 간에 어떤 공중에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의 지식이라는 것들이죠. 지식의 그런 파티클을 느끼시게 돼요. 또 볼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해결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엄청난 현자처럼 꿰뚫어 보실 수 있게 돼요. 이 상황 자체가요. 어쩌면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시간과 노고와 어떤 전략 전술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자면 뭔가 법안을 만든다던가, 예를 들자면입니다. 내지는 어떤 새로운 신제품을 만든다던가, 내지는 어떤 뭐 가불론박하는 쌍방간의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준다던가 이랬을 때 굉장히 어렵죠. 뭐 풀 수는 있겠죠. 뭐 불가능한 건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하지만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능통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가요? 그 엄청난 그 집중력 있잖아요.
굉장히 그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의 눈빛처럼 굉장히 엄청난 집중력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소음에도 어떤 잡음에도 동요하지 않는, 미동하지 않는. 이전에는 뭐였죠? 머릿속에 항상 돌아가죠. 체인 리액션처럼 지금 계속 돌아가는 게 많이 느껴져요. 머릿속에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생각보다는 남들이 하는 생각들, 남들이 이 세상이 나한테 보여준 생각들, 남들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뒤집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버버버 하면서 계속 그 상황을 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 잡고 있음으로 해서 생겨났던 어떤 공포심과 불안감들, 이런 것들은 어쩌면 사전징후 때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상황에 대한 아픔이나 고통, 내지는 뭐 생각하기도 싫은 어떤 과거들, 내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상기시키고 생각해내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숨 쉴 수 있는 상황. 오히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공포감을 안 느끼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그냥 놔주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지를 받아들이시는 것을, 익숙해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붙들지 마시고요. 다 버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버리시오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한테 공포감을 주는 상황이 있다면 버려야 되겠죠. 누가 나한테 공포 마케팅을 해. 예를 들자면 누가 공포 마케팅, 뭐 이거 투자 안 하면 난리나, 뭐 이 물건 안 사면 난리나, 뭐 이 화장품 안 쓰면 난리나. 그러면 그것까지 싹 다 같이 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싹 다. 그 화장품이건 그 마케팅 전략 전술이건 누가 그렇게 우기는 친구들이건 다 같이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 미룰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미룰 수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어떤 화이트 노이즈를 들어요. 그 화이트 노이즈가 여러분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때 되면 나는 어떤 하는 어떤 천사의 어떤 그 뭔가 울림 같은 거, 그런 거를 같이 들으면서 화이트 노이즈가 다가오냐, 그렇게 나한테 아름답게 다가올 수 있는 화이트 노이즈냐라고 하신다면 그렇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놔주기에 굉장히 아프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아프다? 알지 못하는 어떤 통증이 느껴진다? 근육통? 마사지 센터를 가던 침을 맞건 어떤 근육통이나 어떤 것들이 계속 느껴진다. 목이 너무 뻣뻣하다. 내지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누워 있었다. 내지는 어떤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칼날 같은 통증, 내지는 약간의,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어떤 간단한 수술이나 그런 것들은 느껴져요. 근데 수술하게 되었다. 나는 있는지도 몰랐던 어떤 사랑니를 발취하는 그런 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근데 사랑니 뽑고 나니까 멍해져가지고 어떤 아무 생각도 안 드나. 상관없어요. 어떤 이게 사전 징후 안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수술이나 어떤 것들이 안 들어갈 수 있고, 저 여기서 말씀드린 수술이라는 거는 의학적인 걸 얘기해 드리는 거지 미용이나 성형을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 의외로 금방 또 나아져요. 의외로. 물론 여러분들이 고생은 하시겠지만, 입원을 하신다던가 놀래시던가 하겠지만 의외로 또 스멀스멀 또 넘어가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사전 징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포착을 하시고 계시는 걸 추천드려요. 단, 이 사전 징후를 빨리 불러들이기 위해선 나한테 공포나 주저함들, 많은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더 주저해서 내가 오히려 그냥 움켜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놔버려야 될 거를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고착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조금은 안 좋은 습성으로 되어 있다. 내지는 그게 나한테 플러스가 될 줄 알았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돼. 예를 들자면 내가 빚을 갚으면 갚을수록 지금 빚이 더 늘어. 아까 그 빚 얘기 청산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지금 어떤 에너지적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짧은 리딩이라 가지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과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엄청난 포커스로 작용하게 돼요. 엄청난 포커스 있죠.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 무한하게. 갑자기 여러분들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뭘 던져줬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내보래. 흡사 여러분들이 태스크 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아인슈타인 박사랑 다 모여가지고 한 일주일 내로 만들기,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못 나와. 그거 만들 때까지 완성 못하고 성공 못하면 못 나와. 그 호텔 밖으로 못 나와. 라고 했을 때 그 여러분들이 그런 압박감이 있던 없던 간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갑자기 거기에 대한 몰입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줘요. 이 기술적인 능동성이. 기술이겠죠.
그런 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과하게 뭔가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과하게 분석해서 나한테 들이미는 사람이나 과하게 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공포심이나 나를 자극하는 사람이나 과하게 하는 주변의 어떤 인물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나 뭐든 그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뭘 찾냐? 제가 아까 태양 얘기해 드렸죠. 어느 날이라도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여러분들 한번 빛나는 태양을 한번 쳐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얼마나 고요한지, 얼마나 그리고 메시지가 일원화되어 있고 단일화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 에너지가 들어있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이게. 변화를 겪고 나면 이거 역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 천재인가요? 천재. 진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엄청난 과학자들? 진짜? 일주일 만에 뭐 핵폭탄 만들어내라고 했나? 했을 때. 볼까요? 그러니까요. 변화.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뭔가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게 지금, 내용은 지금 변화인데,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죠. 만년설 같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뭘 어떻게 변화하겠다. 이거 깨고 부수고 나와야 되겠죠. 무덤에서 깨고 부수고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두 장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 이게 여러분들의 짐덩어리 자체가 지금 이 짐이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게 일종의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의 장점인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포, 후회, 회환 그리고 후회가 되고 회한이 있으니까 또 공포심을 또 느끼고 주저하겠죠, 또. 내가 그때 그런 얘기 왜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지는 이렇게, 근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화이트 노이즈를 듣는 날에는요, 그것도 생각 안 날 거예요. 다 소용없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내 뭔 상관이야.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지. 내가 행복해야지. 후회도 있고 회한도 있고 공포도 있고 모두 있는 거지. 라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전 징후에 대해서 꼭 맞닥뜨리시고 행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